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 모셨던 정봉주 전 의원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영정 공개. 지금 돼야 된다고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정부 여당은? 기사가 너무 쏟아져 나오니까 예. 이제 정식으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안 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영정 공개 안 하겠다. 예. 그러면서 가족들이나 그 피해 희생자들, 네. 희생자들의 원치 않는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하자는 거는 가족들이 동의하면 영정 공개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뭐냐면 전체 국정조사라고 하는 큰 틀이 있거든요. 예. 그 중에 한 내용이 되겠죠. 근데 예. 이것을 지금 이제 국힘은 그 이슈를 갖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의 입장도 개별 몇몇 의원들이 개인적 견해를 임을 전제로 해서 예. 가족들이 동의하게 되면 이름과 희생자 명단과 사진. 영정 사진을 공개하겠다. 예. 그런데 아까 이제 본방에서 계속 예. 얘기하는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추모하게 되면 영정 사진이 있잖아요. 예. 희생자 누구누구도 예.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깜깜이 추모를 한 거예요. 예. 깜깜이 추모를 했고, 사실은 정말 정상적인 정부라고 한다면, 가족들이 정신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가족들 공동 대책위원회를 정부에서 꾸리라고 권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죠. 가족들 개별이 다 개별이 흩어져 있고요. 예. 황졸간에 벌어진 참사이기 때문에 예. 가족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장례를 치르고 발인을 하고 그런 경우는 또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원인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슬픔을 달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이나 이렇게 밝혀줘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예. 우리 아이는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그때 안전 대처는 어떻게 됐는지.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발인을 미룹니다. 예. 그리고 정부 쪽에서 그렇게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급히 발인을 하고 장례를 치를 네. 때가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하긴 했지만 원인 규명이 있으니, 그리고 온 국민이 이 슬픔을 같이 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발인 합동 장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예. 그게 시민사회 단체에서 나와야 될 일이 아니라, 종교계에서 나올 일이 아니라 정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정부를 실컷 욕하고 정권 퇴진하라고 하는 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 이분들이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이 억울함을 털어낼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자락을 깔아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죠? 뿔뿔이 흩어놓고 아주 신속하게 장례를 치르도록, 예. 어디서 누가 어떻게 장례가 치러졌고 발인이 이루어졌는지 언론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쫓아다니지를 못했어요. 예. 자, 이게 묶여 있으면요, 예. 정부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묶여 있으면 세월호 참사 때처럼 공동 대응을 하고 합동해서 정부를 공격할 것이다. 예. 이런 우려를 한 것 같아요. 예. 경찰 정보 정책 참고 문건에서도 뭐 그런 내용이 이제 세월하고 비교하는 문건이 나왔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의 분노가 흩어지거나 예. 없어질까요? 예. 이미 이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합동 추모 미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는 황만간에 그런데 분명한 건 정말 이 너무나 일사천리로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예. 언론에서도 유가족들 그 말씀들 쫓아가지 못했어요. 그 비통함이나 이런 걸 많이. 예. 그거 충분히 울게 좀 줘야죠 시간을. 예. 그렇습니다. 보면. 예. 그리고 가족들이요. 가족들의 생활도 중요하다. 이제 우리 옛날에 이제 농담으로 그 상가집 가면 예. 산 사람은 살아야지 예. 너무 슬퍼하고 우니까. 예. 근데 그거는 돌아가신 원인과 이유나 이게 다 알았을 때 예. 억울한 측면이 없을 때 하는 얘기거든요. 억울한 측면이 없어야지 산 사람이 살겠죠. 그렇죠. 예, 규명이 되고 돌아가신 분, 그 예. 헤어진 분에 대한 섭섭한 슬픔만 있을 때는 산 사람이 살 수 있죠. 예. 이거 지금 산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예. 과거에 성수대교 그 붕괴돼서 예. 무학력 학생들이 참변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그 가족들 100%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그 사건이 난 이후에 꾸준히 이제 그 기록이 나오고 그분도 인터뷰가 나올 때마다 그 웬만하면 다 봤는데요. 특히 아빠들이 술 드시고 그러다가 병으로 돌아가시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그렇게 살거든요. 그분들이 뭔 잘못을 했기 때문에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가족이 파탄이 되고 생을 마감하고 그래야 되죠. 예.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가정을 지키고 한 가정 그 가족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살아계신 분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가신 분들에 대한 원인을 정말 정확히 분석을 하고 예. 파악을 하고 국가가 뭘 잘못했는지 찾아내서 사과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덮개 극구하잖아요. 제가 계속 방송 때마다 경고해요. 예. 이거 덮으면요 박근혜 정권하고 똑같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예. 덮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은 워낙 시간이 짧아서 예. 그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세계적인 문호 그 노틀담의 꼽초와 그 레미제라블을 쓴 예. 세계적인 문호 그 빅토르 위고라고 예.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오토로 전쟁을 바라보면서 오토로 전쟁에서 영국군이 완전히 패전을 하고 프랑스군이 대승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게 전황이 바뀌고 예. 영국이 이기고 프랑스군이 대패를 합니다. 예. 그 상황을 보면서 빅토르 위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폴레옹이 왜 참패를 했는가. 예. 우주의 질서는 네. 물리적 질서와 비슷하기 때문에 영혼의 질서라고 보면서 이게 바뀐다. 언제 바뀌냐면 무고하게 자식을 잃은 부모의 피 끓는 울음소리가 우주의 질서를 바꾼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무고하게 죽은 20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해본 1년 동안 그 짓눌려 살고 있다가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단 하루 해방 데이를 맞이해서 그날 나가고 정말 이유도 알 수 없이 선체로 죽어간 아이들이거든요. 예. 이 부모의 슬픔이 멎어질까요? 자살질까요? 덮는다고? 예. 덮으면 덮을수록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족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영정을 공개하는 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요? 아니죠. 정치적으로 또 이용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슬퍼할 시간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정말 예. 원 없이 울고 원 없이 원인 규명하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 충분히 우리가 이래저래 하고 정부도 반성할 만큼 반성하고 사과할 만큼 사과하고 그랬으니 이제 우리도 아이들 보내줘야지 하고 부모가 손을 놔줘야지 가는 겁니다. 예. 이 부모들의 피 끓는 울음이 이 역사 바꾸거든요. 한 사람이 그래도 바뀝니다. 근데 156명의 어떤 사람은 이런 의혹까지 제기해요. 156명 명단 공개하지 않는 게 예. 그 중에 마약 수사를 위해서 잠복한 형사들이 죽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건 대단히 본인들의 실책이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명단 공개하지 않는다. 그럼 뭐 아직은 아무 추측인데요. 예. 추측인데 정리죠. 억측일 수도 있고 추측일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추측이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게끔 놔두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족들이 이건 누구든지 그 어려움을 겪고 슬픔을 겪을 때는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비를 맞을 때 같이 비를 맞아준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가족들끼리 모이면 그 슬픔과 위로가 처음에는 폭발하겠지만
좀 많이 위로가 됩니다. 예. 동병상련의 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 앉아 있으면 그리고 전국민 추모 기간을 100일 동안 더 하면 안 되나요? 100일 동안 정권이 무너집니까? 예. 그렇게 정부에서 앞장서서 이 추모 기간 두면요. 토요일마다 하는 촛불행동에서 왜 국민들이 정부는 손 놓고 있고 국민들이 나서서 그렇게 모여서 추모를 하나요? 그게 국민들의 역할입니까? 국민들 각자 생업에 종사해야 돼요. 정부가 안 하니까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안 하니까 하고 있는 것의 결론은 뭐냐면 정부는 없다예요. 그럼 너네 물러가랍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근데 지금 진행되는 수사 상황을 보면요. 대통령이 경찰을 4시간 동안 질책을 했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비공개 회의라고 하면서 그 영상을 또 공개해요. 그런데 또 청장과 서울청장은 놔두고. 놔뒀어요. 뭔가요? 그래서 저는요. 면피쇼라고 보고요. 예. 폭탄 돌리기 게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돌리다 보면 어디서 터지는 쪽이 책임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 정부가요. 시스템을 갖춘 정부라고 이해가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이분들을 어떻게 그냥 놔둘 생각을 하는지 잘 이해는 안 돼요. 예? 서울청장 그 윤희근인가요? 되는 예. 과정서부터 경찰청장이요. 경찰청장이요. 예. 되는 과정서부터 석연치 않았잖아요. 기수 뛰어넘고 그리고 이런 거겠죠. 경찰을 통제하고 경찰국 설치를 통해서 경찰을 통제해야 하는데 예. 결국은 뭐 경찰 그 국가수사본부 만들게 되면 국가수사본부장은 외부 검찰에서 데리고 오면서 말 잘 듣는 경찰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적임자 윤희근 경찰청장을 앉혔는데 예. 그걸 이 사건으로 해임하게 되면 파면하게 되면 본인들의 통제 계획이 엇나간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닐까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 정부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슬픔, 국민들의 아픔을 달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이런 공감 능력보다는 어떻게든지 본인들의 테크니컬하게 정치공학적으로 통치하는 것에만 관심이 가 있지 않을까? 예. 그 국민의 마음을 잃은 정부는 전 계속 경고합니다. 예. 왜 내 눈에 보이는 건 그들의 눈에 안 보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끝과 종말이 보여요, 제 눈에는. 저는 이번 이 참사에 대해서 어제부터 계속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경찰이 수사해도 어느 정도 보고 하여튼 굉장히 많이 수사를 할 거예요. 그 뭐 몇 시에 보고됐고 몇 시에 아주 낱낱이 그런 부분은. 그런데 총리 혹은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 서울시청 이 모든 곳에서 왜 경고 신호를 이렇게 무시했는가? 이거는 이들이 결코 무능하고 게을러서는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두가 이 위험 신호를 애써 무시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걸 규명하는 것이 이 참사의 재발을 막고 참사의 책임을 묻고 이런 데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MBC 9시 뉴스데스크에 예. 자 오늘의 12구 참사 보도가 중요 축으로 뜨면요. 보도 기획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럼 오늘 12구 참사는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포인트입니다. 예. 아니면 오늘은 가족들의 그 슬픔과 분노가 오늘 포인트입니다. 예. 아니면 현장에서 그렇게 요구가 있었으면서 현장 대응 부실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예. 포인트를 정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럼 경찰이 일선경찰에 수사가 들어가는데요. 수사 기획회의 하지 않습니까? 예. 수사 방향과 그렇습니다. 지침이 내려지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 그 참사의 원인 중에는 대책 부분이 거의 전무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렇죠. 그럼 그것을 안전 대책을 왜 세우지 않았는지가 그렇습니다. 초점이다라고 가게 되면 초점이죠. 예. 그러면은 그 안전 회의를 왜 이렇게 격화시켜서 했고
용산구청장은 본인 참석도 하지 않았고 서울시장은 왜 안 했는지. 그럼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는 왜 지침이 없었는지 하게 되면 윗선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안전대책 미비에 돼 있고 그날 현장에서는 안전 문제, 그다음에 마약 문제, 성범죄 예. 문제. 근데 제일의 중요한 것은 마약 문제로 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성범죄 문제가 있었고 마지막에 안전 문제가 있었단 예,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잘못됐고 예, 그런 거에 대한 포인트가 맞춰지게 되면 선이 윗선으로 가는데, 예. 야, 현장에서 지휘 체계 문제가 아니라 현장 대응의 문제였으면 일선 경찰로 갑니다. 예. 그럼 지금 후자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현장 대응 쪽으로 갔어요. 예. 그럼 그날 지금 마약 문제는 저쪽에서 얘기도 안 하거든요. 10시 15분에 일선 기자들에게 마약 단속하니까 10시 반서부터 일제 단속하니까 자기들 공을 세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럼 마약 단속을 주요한 그날의 수사 방향과 그날의 대응 방침으로 세운 자는 누군지.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행안부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무척 높거든요. 예. 법무부 장관이 마약을 계속 강조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이 그 의혹 제기를 하잖아요. 예. 마약 단속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정보경찰 뺀 거 아닙니까? 예. 자, 의혹이지만요. 이 의혹의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일선 수사의 지금 방향이 야, 왜 마약을 그날 정점에 뒀지? 그렇게 그날 마약이 판치고 마약이 지금 대한민국을 가정, 사회 곳곳을 파고 들어가는 이런 독버스처럼 잘하고 있는가? 예. 마약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예. 이게 마약이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해서 가장 우선순위로 갈 정도로 심각한가? 그날은 안전이었잖아요. 예. 마약을 먼저 둔 사람은 누구지? 이걸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예. 이게 그 국정조사고요. 이게 이제 합동수사본부고 이게 검찰 특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수사기획회에서부터 기획회의 누가 하죠? 경찰청장이 할 거 아니에요. 예. 서울청장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청장에게 야 이번에 전체 12구 참사의 주요한 방향은 이러이러한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누가 지시하죠? 행안부 장관이 지시하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그랬잖아요. 경찰청장은 행안부 지휘하에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본인의 방향대로 가는데 본인이 안전 문제를 부실하게 기획했던 총괄적인 책임자인데 본인의 목에 칼을 들어오는 그 수사를 지시할까요? 그러니까 그 파면을 하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든지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예. 그 자연인 신분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파면한 점 직위해제라도 하라는 겁니다. 예. 그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지 정확하고 엄정 중립적인 수사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직위해제나 파면을 해놨어야지 경찰도 자신만만하게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자기를 지휘하고 내일 모레 자기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경찰청장을 어떻게 수사합니까 일선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예. 자 그럼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수사할 뜻이 없네. 네. 그럼 나 이 정부 싫어. 그냥 너넨 좀 우리하고 같이 못 살 것 같으니까 정권 좀 끝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결론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도 정말 5년 임기를 유지하고 싶고 5개월, 6개월 됐는데 벌써 퇴임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10개월 됐어요. 예. 아니 5개월 됐는데 퇴임 얘기가 6개월, 예. 퇴진 얘기가 나오면 퇴진 얘기 나오는 사람은 종북주사파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왜 그들은 나왔는가라고 하는 건 현장에 정말 그 사법경찰들이 있으면요 집회 현장을 한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경찰 추산 15,000명이라고 하는 헛방 이런 거 추정하지 말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최소한 제가 보기엔 20만 명에서 35만 명쯤 모였습니다. 국민 총궐기 때. 예. 이번에 19일에 또 국민 총궐기 하거든요. 예. 그럼 그때 어떻게 모였고 어떠한 주장을 하는지 경찰국 들어가서 봐야죠. 예. 그런 걸 탐문하라고 경찰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월호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예. 저 같은 사람들은 결론이 좀 간단해요. 그냥 퇴진 투쟁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하여튼 힘들어 죽겠습니다 진짜. 예. 분명한 거는 이 정치의 좌우를 떠나서요. 분명한 거는 이번 참사는 정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이 대응의 부분과 대책의 부분, 이 양쪽의 규명이 진상 규명이 정말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말 근데, 석연치 예, 않죠. 예. 석연치 않죠. 예. 석연치 않은 사건은요 커집니다. 예. 그건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왜 네. 올해만 유독 이 할로윈 대책이 예. 안전 대책이 그렇게 부실했나? 빠졌는지.
빠진 거 거의 빠질 만큼 부실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왜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한 건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예. 근데 진상조사도요. 지금같이 형식적인 진상조사는요. 안 하니만 못해요. 뭐 지금 하는 것도 중요하죠. 뭐냐면 경찰이 왜 이렇게 상황실에서 말도 안 되는 뭐 보고도 안 돼 있었고 내부의 문제도. 근데 그 문제도 이 대책의 부분과 맞물려 있을 겁니다. 수사팀 아마. 총괄 기획 누가 했는지 국정조사에서 따져 물어야 돼.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어제도 이제 민주당 엄격결에 이제 뭐 대책회의 하는데 그 잠깐 참석을 그 이제 뭐 정식 멤버 아니니까 했는데 이게 의혹투성이면요. 창과 방패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늘 그 얘기 이제 뭐 주제가 안 나왔지만 오늘 정진상 압수수색을 검찰에 전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물타기거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전국이 불안하니까요. 불리하니까 유리한 쪽으로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 옛 속담이 그러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휴블리스라고 얘기한 건데 이건 역사 정치 철학의 교훈입니다. 전 김은혜 수석이 이 정권 몰락의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아요. 오만하다? 오만합니다. 오만한 거는요 두 가지인데 정말 본인들이 뭔가 문제가 몰라서 오만한 경우가 있고요. 그냥 무식해서 오만한 경우가 있어요. 전 두 개가 섞인 것 같아요. 가장 위험한 형태의 오만함입니다. 그리고 그 어제 그저께 경향신문에 나왔는데 나는 왜 어느 분이 그 글을 썼는데 그분 뭐 필명을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 하면서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지금 6개월 됐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진상규명 과정을 끝까지 좀 잘 지켜보고 다시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 참사 규명하는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참사 규명할 때까지 합동 국민 분향소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슬퍼할 수 있게끔 가족들 공동 대책위원회 만들어 주고 그 정부에서 할 일이에요. 그 뿔뿔 흩어놓는다고요? 이게 어떻게 흩어집니까? 오늘 짧게 하시죠.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